부천시의회 30년 결정적 순간 탑10.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영선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뜻하지 않은 재난, 재해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코로나19는 우리 삶에 많은 피해와 변화를 가져왔는데요. 이 시간에는 재난 극복을 위한 부천시의회의 의정 활동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 합니다.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요양병원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근무한 것으로 확인돼서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 부천시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90명 넘게 추가돼서 모두 1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우선 긴급 사태가 발생하면 저는 먼저 우선 꼭 지원해야 될 어떤 상황들이나 이런 게 발생하면 지방의회가 그것을 중앙정부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쳐다보고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시민들 중에 진짜 어려운 닥친 사람이 좀 많아요. 이랬을 때는 시 재원을 충분히 가동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집행부와 협의를 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빨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의견들을 개진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시행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부천시의회는 2020년 3월 16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또한 결의안에 이어 2020년 4월에는 부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조례안을 통과시켜 어려움에 빠진 부천 시민들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에 나섰습니다. 정부가 자발적 참여라고 얘기했던 거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자발적 참여보다 우리 시민이 모두 동참하는 말하자면 어려움을 같이 공유하고 분산하는 나누는 이런 걸 의회가 하자 이렇게 하고 조례를 만들어내고 실제로 임대인도 같이 고통을 나누는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한다든지. 최근 정부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부천시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피해 시민 지원을 위한 여러 조치들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시도 부천시 의회의 재난 극복에 대한 의지는 코로나19에만 국한된 건 아니었습니다. 재난 극복이 곧 의정 활동이라는 공감대는 여러 차례 사례로 직접 실천해 보였습니다. 벌써 한 15년 전인가요? 강원도 그 평창군 일대에 그때 약한 집중호우가 500mm 이상 뭐 이렇게 태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내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 여름 평창 진부면에선 집중호우로 집이 불에 잠기고 이재민이 속출하는 등 큰 피해가 났습니다. 우리 부천시 의원님들이 한결같이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어떠한 그 봉사활동 내지는 그 가장 기본적인 생필품을 좀 전달하자라고 하는 그 의견들이 좀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복구나 지원들은 적재적소에 빠르게 좀 움직여줘야 효과가 좀 있을 듯 싶어서 바로 의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가장 기본적인 생필품을 지원해주고 그리고 그 피해가 가장 심했던 그 진부면 일대에 거기 가서 하루 좀 봉사활동을 하자. 해상 크레인과 유조선의 충돌로 원유 12,000kl가 쏟아진 기름 유출 사고. 70km의 해안이 기름띠로 뒤덮이면서 주민들은 절망에 빠졌고 바다에는 꽃게와 대하 등 생명체가 사라졌습니다. 그 기름 유출 사고로 태안 앞바다 일대가 약 한 10년 이상을 어떤 생태계가 다 뭐 전멸하다시피 하고 다시 이 양식업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10년 정도는 뭐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쪽에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 정도로 그 피해가 심각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바라만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기름띠를 제거할 때 이 방호복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을 우리 자체적으로 준비를 다 해갖고 그다음에 그 기름띠를 제거하는 그 수건이나 그 부직포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들까지도 다 우리가 준비를 해가서 태안 국민들에게는 조금도 뭐 피해가 가지 않는 그런 선에서 우리가 가서 좀 봉사활동을 하자. 그 당시에 이제 모주에 그 태풍이 왔고 뭐 농사를 짓는 뭐 하우스라는 이런 것들이나 다 아주 많은 피해를 봤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의원들 중에서도 저희들 의견에 많이 공감을 했고 현장에서 이제 봉사를 하는 게 맞다. 그런데 거기를 갔는데 실제로 가서 봉사를 하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사람들이
이게 지금 지금 재난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그냥 일어나고 나면 이건 회복이라는 것이 간단한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다 갖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뒤로 이게 변화가 의원들한테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현장을 보고 고통을 함께 겪어보니까 그럼 우리 부천시는 이제 어떻게 될 거냐. 부천시의 의원들은 단순히 재해지역 복구를 지원한 것을 넘어 그 경험을 바탕으로 부천시 재난재해 예방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계속해서 해결되지 못하고 있던 다시 한번 배수로 정비 사업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이 된 거죠. 이런 것들은 오늘 이제 현재 봐서 우리 부천시가 이 수해에 관한 한 최소한 뭐 시민들이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 지금 이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 시대마다 그 의회나 집행부가 그런 소명의식을 갖고 100년 미래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걸 대비해 간다는 마음.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들이 이런 고통받고 어려운 데 가서 직접 체험해보는 그 경험이 그렇게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집행부의 생각뿐만 아니라 의회의 생각들도 끊임없이 우리 부천시가 안전지대로 만들어야 된다 하는 그 의식이 굉장히 강했던 그런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나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굉장히 그 뿌듯한 그런 마음을 느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다녀오고 나서 또 의원들끼리 내가 봉사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보이지 않는 그 자긍심 같은 것들이 그 이렇게 반영이 돼서 의회 사무국과 의원들과 이 화합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부천시의회는 재난 관련 조례들을 만들어 재난재해의 적극적인 구호는 물론 예방을 위해서도 다양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실례로 말이죠. 혹시 우리 지진이 잘못됐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이제 중동 고속도로 지금 외곽 순환 고속도로 한번 보세요. 얼마나 긴 길을 예를 들어 그 고속도로를 타고 얼마나 많은 차들이 왕래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정말 안전한 건지 만약에 저거 잘못되면 그 다음부터 완전히 고통이 마비되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밀접된 생활과 관계된 여러 가지 문제들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도시계획이 기본적으로 잘 되고 있는지 100년 미래에 나타날 수 있는 건 어떤 것인지까지를 생각하는 이런 도시계획이 시 집행부에서뿐만 아니라 의회가 더 많은 연구를 통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이런 것들이 절대로 필요하다. 뭐 우리 부천시도 또 우리 부천시의회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코로나19 전염병 대응 전략에 잘 대응해서 그 보조를 맞춰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부천이라고 하는 도시는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가장 인구 밀접도가 높은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전염병에 나름 더 취약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천시나 부천시의회가 다른 그 도시보다도 좀 더 신경을 써서 코로나19가 우리 시민들에게 적어도 안전이 위협받지 않을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 써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말씀뿐이겠습니다. 재해복구 현장 지원의 경험을 통해 재난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해온 부천시 의회. 부천시 의회의 재난 극복에 대한 의지와 노력에 대해서 생각해본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